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요즘 육류와 채소, 과일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장바구니 물가가 껑충 올랐습니다.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례상 차릴 일이 걱정입니다. 권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전통시장. 복숭아 6개가 10,000원, 보통 크기의 수박 하나가 20,000원으로 과일값이 전반적으로 부쩍 올랐습니다. 폭염 때문에 수박이 물량이 없고 이러니까 토마토는 이제 하우스 안에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오른 것 같아요. 대구시가 발표한 8개 전통시장 평균 가격 동향을 보면 햇사과 값은 한 달 전보다 15% 올랐고 수박값은 한 달 전보다 40% 올랐습니다. 채소값의 상승세는 더 가파릅니다. 배추 한 포기 값은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80% 껑충 뛰었고 잎상추는 76%, 시금치는 68% 올랐습니다. 육류 가격도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한우 등심 1등급의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8.8% 올랐고 돼지고기 삼겹살 값도 한 달 전보다 3.6% 올랐습니다. 추석 밑에 채소와 과일의 출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오히려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출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서 가격은 오히려 작년 대비 하락세로 거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맞이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추석에 밑으로 이제 많이 오르겠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서민들은 좀 걱정이 많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구호가의 나름대로의 비주얼 김상규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여러분들 고생들 많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는 만큼, 달리 말한다면 땀을 흘리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결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그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는데 그래도 우리 또 할 건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어딜 하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인터넷 수능 제4강 됐습니까?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바로 151페이지입니다. 됐나요? 자, 151페이지 펴시고 여러분들 또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 어떻게 한다고요? 밑줄 꽂는 연습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전에 우리 단락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경제학에서 앞에다가 1이라고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필립스 곡선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그러므로 앞에다가 3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단락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리고 뒤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2문제밖에 없어요. 그죠? 짧은 지문에 문제도 어떻게 해? 그래, 굉장히 작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문, 달리 말하면 경제학에서의 소위 말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락부터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자, 총수요란, 총수요, 다시란 네모 깡약 쳐놓고요. 그 다음 밑줄 쫙 쳐놔봅시다. 가계, 기업, 정부의 수요를 뭐한 것이다? 그래, 더한 값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총수요다.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자,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더라? 그래, 총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라는 것 됐죠? 자,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총공급 다시란 네모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밑줄 쫙 쳐놔볼까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다가 또 아울러 외국에서 수입되는 재화 서비스를 더한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래, 총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총수요와 또 아울러서 무엇에 대해서? 그래, 총공급에 대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먼저 정의를 내려놨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국민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 그럼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말한 총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총공급, 그것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그래, 균형을 이루는 상태 됐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는 어떠한 상태라고요? 그래, 안정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 경제가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총소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루면 그래,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유 설명이겠네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경제를 중심에 놓고 보면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물가와 실업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실업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물가도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래,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시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므로 다시 또 깡 쳐놓고요. 앞에 있는 것을 요약 정리하고 있네요. 자, 미션을 교환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낮추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더라. 그래, 다른 것이 아니야. 자, 정부가 결국은 해야 될 일은 어떻다라는 거야. 그래, 다른 것이 아니라 물가를 안정시키고 달리 말하면은 또 실업이 어떻게 해요?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정부에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됐어요? 하지만 다시라 세모깡 약초넣기 바랍니다. 이것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어떻다고요? 쉽지 않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물가 안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실업이 없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루는 것 됐습니까? 동시에 이루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쉽지가 않다. 됐니? 자, 그러면서 다시 갑니다. 이 주장은 달리 말한다면은 자, 물가 안정과 실업이 없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이러한 주장은 결국은 필립스 곡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필립스 곡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의 근거는 어디에 둔다고요? 그래, 필립스 곡선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근거를 두는 이야기다. 이래 볼 수 있겠네. 그럼 물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한 정의가 나오겠니? 그래,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필립스 곡선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우리가 앞에서 물가 안정과 실업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어렵겠느냐,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겠니?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 요 내용이 바로 뭐가 된다? 아하, 논제가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 지문을 읽어 나갈 때 항상 뭐 잡아주는 연습을 해라? 논제, 화제를 잡아주는 연습을 해라. 그것이 결국은 작품의 중심 내용이고요. 작품의 표제, 부제 묻는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내용 다시 정리하면은 총수요와 총공급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더라. 달리 말하면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것. 그러면 정부는 다시 물가 안정과 실업이 없게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필립스 곡선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자, 어떻게 정리해볼까? 자, 필립스 곡선 다시 네모 깡약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 필립스 타이틀은 깡 쳐놓고요. 체크. 사람 이름 나왔죠, 그죠?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영국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만든 곡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어? 그래,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의대로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어떤 형태가 될까?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로축을 가지고 그래, 물가 상승률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됐나요? 아마 퍼센테이지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측 가로곡선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그래, 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됐습니까? 예, 퍼센테이지 이래 볼까? 그러면 이제 역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태 됐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필립스 곡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이 살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됐니? 그럼 다시 말하자.
말한다면은 이래 되겠네요. 실업률이 줄어들면은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면은 실업률은 늘어나게 되는 것 됐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필립스 곡선 형태다라는 것 됐니?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 곡선에 따르면은 자 보세요. 총 수요가 늘어나 기업이 생산과 고용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실업률은 낮아지겠죠? 맞습니까? 예.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됐니? 실업률은 어떻게 해요? 소위 낮아지는 상태라 그랬으니까 아마 요런 상태가 되겠네. 됐습니까? 예. 요 상태를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그래, 소위 말해서 실업률이 낮은 상태. 달리 말하면 기업이 어떤 상태라고요? 생산과 고용을 늘린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렇지만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다시 갑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지지만 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자, 반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됐습니까? 그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줄어들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는 데 비해서 실업률이 늘어나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질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물가의 안정과 실업률이 없게하는 것, 다른 실업자가 없게하는 것을 그 두 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반대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물가 지수는 떨어뜨릴 수 있지만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뭐 해야 된다? 감수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 됐니? 자, 그것이 바로 몇 번의 단락 내용이다? 두 번째 단락 내용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설명했더라. 그런데 이러한 필립스 곡선을 왜 설명했느냐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물가 안정과 실업이 없게 하는 것을 동시에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한 것이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 했느냐? 그러므로 다시 또 약간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정부가 물가나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 무리한 경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건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자,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무리한 무엇을 펼쳤을 때, 그래, 경제 정책을 펼쳤을 때, 자, 어떠한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 할 수 있다? 그래, 발생할 수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하겠니? 그래, 정부가 무리한 경제 정책을 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자,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또 약간 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예. 항상 저희가 예가 나오게 되면 그걸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예시를 제시해 주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까봐 글쓴이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라는 것은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갑니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썼을 경우에 자,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자, 다시 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 경기 부양책을 쓴다. 그럼 달리 말하면 시중에 돈을 많이 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랬을 때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달리 말한다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 인플레이션, 달리 말한다면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됐어요? 예. 그래서 예상되는 피해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것이 있더라? 그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미쳤까요? 부의 재분배에서 나타난다.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문제 어떤 것이 나타난다? 그래, 첫 번째 바로 부의 그래 재분배 문제가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일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가계의 저축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므로 가계와 기업은 채권 채무 관계로 볼 수 있다. 달리 말한다면은 기업은 가계의 돈을 빌리는 채무자 입장이다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다시 세모까지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고
짝쳐놓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채무자에게 어떻게 된다? 유리하게 된다. 야, 그거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작년 EBS 교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어떤 것이 나왔다고요? 그래,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지문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 설명 잠깐 볼게요. 자, 여기에 가게가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에 기업이 있더라. 맞나요? 예. 그래서 가게는 실제로 은행을 통해서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게 되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를 빌려준다 해볼까? 그래, 100만 원을 빌려준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는데 아무 이익도 없이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죠? 자, 뭘 한다고요? 그래, 이자를 받더라. 그러면 이자를 얼마 받을까 했을 때 3%라고 이야기합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기업은 얼마를 갚아야 된다고요? 그래, 100만 원의 원금과 더불어서 3%의 이자를 줘야 되니까 총 기업이 갚을 금액은 얼마가 된다고? 103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랬을 때에 우리가 이 3%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실질 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자,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되냐면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뭘 빼는 거다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달리 말한다면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해요? 그래, 뺀 금액이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실질 이자율이더라.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3%라고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을 뭘로 봤다라는 겁니까? 그래, 제로 포인트로 제가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자, 이제 다시 갑니다. 가게에서 기업에다가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3%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 3% 올랐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 물가 상승이 얼마가 됐다고요? 3%라고 합시다. 그렇다 그러면은 자, 이래 되겠네요. 실질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3%를 빼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100만 원에서 실질 이자율 3%를 받는다. 달리 말하면 103만 원을 다시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돈벌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왜? 100만 원에서 뭐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3%가 올랐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 103만 원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면은 결국은 그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인 것이겠지 이자율은 없는 금액이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를 손해보는 거야? 그래, 마이너스 3만 원 정도를 손해보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 정부도 국민에게 뭘 빌린다고? 돈을 빌린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자를 쳐가지고 갚아줘야 되는데 그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하기도 한다고요? 물가 상승을 붙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빌려준 가게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이고 돈을 빌린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 됐습니까? 달리 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상되는 피해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가계의 저축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므로 가계와 기업은 채권 채무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즉 돈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채무자에게 유리가 된다. 즉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부의 재분배에 관한 문제더라라는 것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계의 부가 이제 기업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자, 또 갑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도 노동을 제공하고 기업이 돈을 제공한다. 그럼 달리 말하면은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는데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노동임금이라는 걸 지불해야 되겠죠? 이것이 결국 뭐예요? 채무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기업이 돈을 제공해야 하는데
채권 채무 관계가 결국 성립하고 여기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왜? 소위 말해서 물가 상승을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면은 기업이 주는 월급은 똑같더라. 하지만 가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없는 임금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또한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문제는 미쳐볼까요? 투기의 성행이다. 투기의 성행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 문제점 몇 번째? 다시 두 번째 뭐가요? 그래, 투기의 성행이라는 일종의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됐어요? 오케이. 자, 무슨 얘기일까? 투기가 성행하면 자본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않고 사회적 위화감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자, 그럼 달리 말하면 투기가 성행해진다라는 것은 돈이 어떻게 시중에 많이 풀리니까 이 돈 갖고 내가 뭔가를 해본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죠? 예.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 투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므로 다시 또 하나 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정부는 무리한 경제정책을 자제하고 안정된 경제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실업률을 줄이는데 뭐 해줘야 한다? 노력해줘야 된다. 그래,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물가도 안정시키고 실업률도 없게 하는 거. 이것이 정부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됐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나오지는 않았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이야기합시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부가 무리한 경제정책을 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더라. 맞습니까? 하나는 부의 재분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죠? 오히려 누구에게 유리해지더라고요? 기업에게 유리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돈을 통해서 뭐가 투기라는 것이 성행하더라라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어떠한 경제정책을 폈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한다? 정책을 펼쳐줘야 된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앞에서 어떤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문제점에 대한 뭐가 제시돼야 된다고요? 해결 방안이라는 거 제시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됐습니까? 예.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은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특히나 필립스 곡선과 연결시키는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기본적인 개념 됐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익혀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52페이지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됐나요?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하니까 윗글에 나타나지 않은 것, 윗글에 없는 것. 결국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선택지 1번부터 갖고 올게요. 총 수요와 총 공급의 정의. 총 수요와 총 공급의 정의는 어디에 나와 있더라?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했었죠. 맞습니까?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는 무엇 가지고 설명했지? 그래, 두 번째 단락에 우리 필립스 곡선으로서 설명을 했죠. 그죠? 어떻게 된다고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은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 달리 말한다면 실업률을 줄임으로써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추게 된다면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높아지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국민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물가 안정과 실업이 없게 하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었죠.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서 선택 4번 갑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즉, 정부가 무리한 경제 정책을 폈을 때, 그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폈을 때, 맞습니까? 즉,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첫 번째는 부의 재분배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투기가 성행한다라는 그런 문제. 맞습니까? 예. 몇 번째 단락요? 세 번째 단락에서 확인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실업률 감소와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방안. 자, 동시에 이루는 방안 밑줄 쫙 됐습니까? 제가 비문학 지문, 달리 말하면 독서 지문에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항상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 즉,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하고 바로 직결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지 5번이 바로 답이라는 것 확인되겠네요. 맞나요? 예.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윗글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놨습니다. 자, 보기에 보니까 바로 뭐가 남아있더라? 그래,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이 남아있더라. 됐나요? 자, 그럼 필립스 곡선을 다시 한번 여기다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지금 더 끄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O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A. 됐습니까? 이 부분을 B.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선택지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O가 예상치 못하게 A로 이동하면, 자, O 부분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그래, A 부분으로 이동한다. A 부분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소위 말해서 더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위 말해서 더 어떻게 된다고? 오케이. 자, O가 A 부분으로 가니까는요, 물가 상승 높아지지만, 실업률은, 그래,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네. 맞습니까? 예. 자,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예. 자, 그러면 O가 예상치 못하게 A로 이동하면, 달리 말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투기가 성행한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나타나는 문제점 두 번째 뭐였더라? 투기가 성행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예. 선택지 1번 됐고요. 두 번째 갑니다. 정부가 이제 물가를 잡는 정책을 실시하면은 물가를 잡는 정책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시중에 있는 돈을 어떻게 된다고요? 소위 말해서 끌어온다. 맞습니까? 예. 그 물가 상승률을 낮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O가 어디로 간다고요? B로 이동한다. 그럼 달리 말하면 물가 상승률을 잡는다 그랬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곳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낮으니까 O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 B로 이동하겠네요. 맞습니까? 예. 선택지 2번도 됐고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총수요를 억제하면, 총수요 억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총수요를 억제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생산량을 더 늘린다, 늘리지 않는다, 늘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갑니다. 총수요를 억제하면 O가 B로 이동하여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겠다. 그럼 달리 말한다면 총수요를 억제한다라는 것은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거야.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달리 말한다면 만드는 물건을 줄인다라는 것이고, 만드는 물건을 줄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다면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더라. 그러면 실업률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O가 어디로 간다고요? B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실업률이 여기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O가 B로 이동하여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겠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실업률을 O에서 A로 이동시키면, 실업률을 O에서 그 다음에 A로 이동시킨다라는 것은 맞습니까? 실업률을 뭐 하고자 하는 거야? 줄이고자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총 수요를 증가시키겠다. 총 수요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다시 생산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 소위 말해서 정부가 투자를 한다면은 달리 말하는 생산을 많이 하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를 필요하게 될 것이고,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결국 실업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O에서 A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더라.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5번 보세요. O가 예상치 못하게 A로 이동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물가 상승률은 높아지는 것이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동하면은 가계보다 기업의 손해가 크게 발생한다. 자, 가계보다 기업의 손해가 발생합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첫 번째 문제 뭐였습니까? 부의 재분배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부의 재분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가계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였다? 그래, 기업이었더라라는 것. 됐나? 그렇게 본다면은 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고 가계에서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필립스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그 다음에 실업률의 관계를 다시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이러한 어떤 경제정책, 달리 말하면 물가 상승, 달리 말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실업자가 없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경제정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학생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6강 됐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아테네로 가는 중인데 해 저물 때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 저물기 전에 아테네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이복의 젊은이, 그런 걸음걸이로 가면 해 지기 전에 갈 수 있겠네. 아주머니, 한양까지 몇 리 남았나요? 고개 넘어 10리만 더 가시오. 고개 넘어 10리만 더 가시오. 고개 넘어 10리라고 하더니 또 10리예요? 어차피 갈 길인데 멀다고 하면 맥만 빠지지. 10리쯤 남았다고 하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날 게 아닌가.